자, 됐고요. 계속 여러분들 진도 나갈게요. 자, 이제는 146페이지입니다. 여기. 요거는 계산 문제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산 문제도 있고 말 문제도 있으니까 둘 다 풀어볼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지급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 부채인해가 하나가 있었죠.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 부채인해. 뭘까요? 그렇죠. 미지급 금.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지급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부채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설명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회사가 비용은 월급이죠. 월급을 미지급 안 준 거잖아요. 그러면 종업원한테 월급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무니까 미지급 비용이 부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요것도 사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것도 가로 빼고 해석할게요. 가로 빼고 자, 22년 6월 1일에 은행에서 현금 120원을 차입했대요. 그럼 6월 1일 날 은행에서 돈 빌린 거죠. 120원이요. 자, 이제 그리고 가로 해석할게. 가로 해석. 자, 차입 기간은 2022년 6월 1일에 차입했죠? 그리고 만기는 5월 31일까지니까 우리가 1년 만기네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사례는 무조건 1년 드니까 무조건 1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뭐냐면 6개월치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1년치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게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자율은 10%니까 1년치 이자는 암산되시죠? 120원 빌린 거에 10%니까 1년치 이자는 12원 나옵니다. 그럼 1년치 이자가 12원이니까 한 달치 이자는 얼마일까요?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12개월치 이자가 12원이죠. 그러면 한 달치 이자는 1원이 돼야죠. 암산 되시게 문제 만든 거예요. 알죠? 여기 보실게요. 여기 논리 똑같아요. 보시면. 자, 그럼 6월 1일 날 돈 빌렸죠? 돈 빌렸으니까 실제 이자 돈으로 이자가 나가는 날은 1년이 지난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실제 돈 나가는 거죠. 이자가. 되세요? 자,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22년 12월 30일 누구한테 보고해 줘야 되냐면 주주한테 정확한 수익과 정확한 비용이 필요해요. 특히 주주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12월 31일자에 너희 회사의 정확한 수익하고 정확한 비용이 얼마인지 보고하라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수익 비용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투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그 기업이 이익이 많냐 적냐로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사는 거짓된 정보가 아니라 어떻게 알려주냐면 7개월치 이자를 줄 사람이 됐으니까 7개월치 이자 비용이 정확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분께 끊어볼게요. 항상 이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돼요. 회계하시려면. 여기. 자, 그러면 6월 1일 날. 자, 그럼 6월 1일 날 현금 120원 차입했으니까 현금 120원 증가하겠죠. 차변으로 이렇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차입 기간이 딱 1년이면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고 1년 초과하면 장기 차입금.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으로 단기 차입금 120원 늘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은행에서 돈 120원 빌린 지 7개월이 지났어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빌린 지 7개월치가 지났다라는 건 7개월치의 이자를 은행에게 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말은 7개월치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걸 주주한테 알려줘야죠. 우리 손익계산서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7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하면 또는 수익이 발생하면 우리 장부에 적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 7개월치 적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차변,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이고요. 그렇죠? 그럼 7개월치니까 아까 한 달치가 1원이었죠? 그럼 7달치는 7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암산이 되지만 가끔씩 암산 안 되게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걸 대비하시기 위해서 제가 공식 써놓을게요. 7원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자, 일단 120원 빌렸고 여기에 10%까지 하면 총 12개월치입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조건 분자라고 했죠. 앞에 것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니까 앞에 위에 있는 분자에는 7개월 갑니다. 그리고 항상 분모는 전체가 와요. 맞죠? 그럼 전체가 오는데 위에 있는 분자가 개월이니까 분모도 개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체 12개월 중에 7개월치 이자 구한다가 12분의 7입니다. 알죠? 요 공식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7원 나와요, 여러분들. 자, 근데 실제로 12월 31일 날 이자가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죠. 이자가 실제로 나가는 날은 우리가 1년, 돈 빌린 지 1년이 지난 내년도 5월 30일 날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요때 쓰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 이자 비용이죠. 요때 쓰는 건 미지급 이자 비용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미지급 임차료. 보실게요. 미지급 급여. 다 뭐예요? 미지급 비용이죠. 전부 다. 이자 비용도 비용, 임차료도 비용, 급여도 비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계에서는 나누지 않고요. 다 그냥 다 비용 성격이니까 미지급 비용이라서 적는 거예요. 이걸 합쳐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적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급 비용은 성격이 뭐라고요? 그렇죠. 부채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부채잖아요, 부채. 자, 그럼 우리가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7개월치. 증가하죠. 왜냐면 실제로 이날 미지급한 거 맞거든요,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이 아직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건데 지급하지 않은 거 맞으니까 증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니까 대변, 미지급한 거 맞으니까 증가라서 그대로 대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항상 시간이 경과하면 수익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가 어저께 말 문제 풀었을 때 시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수익하고 비용이 아닌 거고.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얘도 왜 비용의 발생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미지급 비용을 왜 비용의 발생이라 하는지. 얘 마찬가지예요. 6월 1일 돈 빌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이자 비용 하루하루씩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비용의 발생이다라고 하고요. 얘도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 선생님 미지급 금하고 미지급 비용의 차이가 뭐예요? 요거. 미지급 금, 미지급 비용. 얘도 아까 했던 미수수익, 미수금하고 똑같아요. 언제요? 미지급 비용은 기말에 결산할 때만 써요. 되시겠죠? 그리고 미지급 금은 단기 중에 다 써요. 그 차이. 아셨죠? 실제로 차이 안 둬요. 여러분 다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미지급 비용과 선급 비용 또 설명할게요. 차이. 자, 선급 비용은 비용을 먼저 준 거예요, 아닌 거예요? 비용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도 우리가 1년치 보험료 원샷으로 줬잖아요. 비용을 먼저 처음에 줬으니까 얘는 선급 비용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은 비용이 언제 나가요? 1년 뒤인 요날 나가잖아요. 요날 나갔으니까 아직 12월 30일 입장에서는 비용이 나가지 않으니까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이 현금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알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요날 이자 1년치 다 줬어. 그러면 그때는 선급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1년치 먼저 다 주면. 차이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유인물에 밑줄 좀 칠게요. 자, 계정 과목 유인물. 자, 계정 과목 유인물. 자, 3페이지예요,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 미지급 비용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2번 부채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지급 비용 부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첫 번째 줄에 단기에 속하는 비용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차기 이후에 지급할 예정 밑줄 치시고
그러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비용이. 예. 그리고 첫 번째 저 끝에 기말 결산 시 발생 주의에 따라 추가 계상하는 비용 상당에 미치고 우리 기말 결산 시에는 비용은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비용 적죠. 근데 아직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 쓴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푸실 거예요. 한 문제는 지금처럼 계산으로 푸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처럼 말로만 돼 있는 거. 알죠? 이렇게. 어디가, 잠깐만 좀 찾을게요, 여러분들. 146, 97회.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은요. 308페이지. 308. 자, 교재 308페이지고요. 문제 6번에 3번이에요. 308페이지 문제 6번에 3번. (308페이지) 문제 6번에 3번이고요. 974번 가시면 되겠죠, 회사? 문제 6번이니까 문제 6번에 3번이니까 그래도 12월 31일자입니다요. 여러분들 아마 그 계산기는 가급적 좀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라도 이쪽 회계 쪽으로 계속 가실 거면. 알죠? 나중에 그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그 핸드폰 계산기 사용 못 합니다. 시험장 가실 때.
참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그 선급 비용하고 지금 했던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는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실 때는 그 거래처 걸어야 돼요. 누구한테 미지급했는지 이런 것들. 알죠? 근데 우리 시험은 채점 대상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알죠? 근데 혹시라도 나중에 실제 업무에서 안 걸면 난리 나거든요. 회사에서 난리 나요. 알죠? 그래서 그냥 거래처 언급되어 있으면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거래처 거세요. 아셨죠? 습관 들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실제. 예.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거래처는 생략할 것이라고 하면 절대 거치면 안 되는 거고. 미지급 비용이랑 이런 게 보통 다 이자, 은행 이자로만 문제가 나오나요? 거의 그렇게 우리 시험은 거의 그렇게 돼요. 주로 이자로 많이 내.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은 주로 이자로 많이 내긴 해요. 왜냐면 계산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계산하는 걸 좀 빡시게 내기 때문에. 아까 30분까지는 잘 버티셨는데요. 좀 스트레칭도 하시고, 저처럼 몬스터도 빠시고. 저도 피곤해가지고 몬스터 먹어요. 클릭. 그렇죠. 마우스 클릭 하시고. 자, 보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이렇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계산 형식으로 나오는 실기가 좀 더 나아요. 잘 하셨어요. 보시면. 자, 내가 4월 1일 날 우리은행한테 3천만 원을 빌렸죠. 맞죠? 빌렸고, 아니, 적어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12월 31일자 문제잖아요. 2022년 12월 31일. 그러면 돈 빌린 날로부터 9개월 지나죠. 계산하시면. 그럼 9개월치의 이자를 줄 사람이 됐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9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을 잡아야 되겠죠. 발생했으니까. 이 공식은 이해되세요, 여기? 해보시면. 3천만 원 빌렸죠? 여기에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총 12개월치 이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9개월치 이자니까 12분의 9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체 12개월 중에 9개월치 이자 구한다. 되세요? 근데 이자는 실제 언제 나가요? 다음 연도 3월 31일자에 실제 이자가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맞죠? 그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선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 비용이니까 미지급 비용. 그리고 미지급 비용은 절대 비용이 아니라 부채예요, 부채. 부채니까 대변이고 미지급한 거 맞으니까 증가라서 그대로 대변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계산기 어떻게 하시면 돼요? 3천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3 나누기 4. 물론 9 나누기 10이 하셔야 되지만 이거 4분의 3으로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아마 112만 5천 원인가 나올 거예요. 맞죠? 여기다. 물론 계산기 두드리셔야 돼요. 3천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9 나누기 12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시 112만 5천 원 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112만 5천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되셨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는 여기 미지급 비용이 우리은행 안 거시면 그 회사에서 난리 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우리은행 이렇게 언급 있으면 거시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긴 해요. 알죠? 이렇게. 예. 예금하고 적금도 마찬가지. 예금하고 적금도 거래 잔금은 난리 나고 잔액이 안 맞아요, 나중에. 잔액이 안 맞으니까 혹시라도 예금하고 적금의 거래 전급 있으면 거시는 거 추천. 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금, 적금, 지급하는 네 가지는 거래 잔 걸려도 우리 시험은 무방해요.